안녕하세요. 이셀프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영양평가에서 수많은 기출과제를 다 풀어봐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 영양평가 주관부서에서 수년간의 기출과제 수백 건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응시하시는 분들이 이 많은 걸 언제 다 풀어보지 막막해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남들은 하루 한 개씩 풀어보는데 나만 안 풀어봐서 뒤처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기출과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수많은 기출과제를 다 풀어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불가능하더라도 하나라도 더 많이 풀어보면 더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풀어본 개수, 양에 비례해서 실제 영양평가 점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출과제를 조금 풀어보면 실제 점수가 조금 나오고 기출과제를 많이 풀어보면 점수가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습 단계에서 기출과제를 엄청 많이 풀어봤다고 해보죠. 그래서 실제 영양평가장에 갔더니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오, 나 이거 아는 과제다. 나 이 과제 풀어봤어. 이런 느낌이 든다면 사실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 기출과제랑 실제 영양평가 과제는 다르거든요. 근데 나 이 과제 아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산으로 가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문제 해결이 망하기 직전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면은 소재나 용어 등이 같더라도 과제의 구조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같은 소재, 같은 용어로 구성된 과제가 있으면 이게 같아 보여요. 그래서 심층을 보지 않고 표면만 보면 이게 나 이거 아는 과제, 봤던 과제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과제의 구조가 다 다릅니다. 과제마다 구조는 모두 다르고 구조는 셀 수 없이 무한대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표면만 보고 아, 나 이거 아는 거다. 아는 소재, 친숙한 용어다. 그래서 잘 풀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면은 심층적인 구조 분석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연습 때 풀어봤던 기출과제, 그걸 가지고 나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투영해서 실제로 나온 이 과제의 심층적인 구조 분석을 안 해서 문제 해결이 산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의 현상이 있더라도 시뮬레이션에서는 이쪽 측면을 조망할 수도 있고요. 저쪽 측면을 조망할 수도 있습니다. 영양평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제 시행 안내를 보면 제시된 상황 조건에 따라서 과제에 임해 주십시오. 이런 안내문이 있고요. 주어진 상황에 맞게 과제를 수행하라. 이런 안내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현상에서도 이쪽 관점, 저쪽 관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내가 이쪽 관점을 갖고 있으면 이 주어진 상황에서는 이 시뮬레이션이 저쪽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걸 조망하고 있는데 그냥 이쪽 관점으로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소재나 용어에 대한 친숙함이 내가 봤던 과제로 느껴져서 선입견 고정관념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주어진 상황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산으로 가버릴 리스크가 있습니다. 나 이거 아는 과제다. 나 이 과제 풀어봤어. 이렇게 느껴진다면 실제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건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영양평가 과제는 다 다릅니다. 이 같은 과제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사과에서 기출과제를 공개한 의도도 이 수백 개 나왔던 거랑 같은 과제는 안 내겠다. 이런 의도지. 여기에 나왔던 수백 개랑 똑같은 걸 내겠다. 이런 공개 의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과제를 리뉴얼 한다면 커버 스토리나 소재가 같더라도 이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과제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과제가 출제되더라도 내가 이 용어에 익숙하느냐, 잘 아는 소재냐, 이런 거 여부와 상관없이 나는 이 과제를 모른다. 이것은 처음 보는 과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한 접근 방법이고요. 뭐 과제를 많이 풀어봐서 암기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출과제를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양에 초점을 맞추면 깊이가 얕아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역량평가의 기본 원리는 깊게 생각하면 고득점이고 얕게 생각하면 저득점이고 이렇게 평정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많이 풀어보는 것, 양에 초점을 맞추면 필연적으로 깊이가 얕아집니다. 질이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평가 척도로 보면 4점이 평균이고 5점이 우수, 3점이 미흡 이렇게 되는데 연습 과제나 기출 과제를 풀어보면서 사실 달성해야 되는 수행 목표는 우수한 수행이 나오는 거죠. 5점 점수가 나올 수 있는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이 풀어보면은 3.0 미흡으로 많이 풀게 됩니다. 그래서 미흡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많은 양의 과제를 깊게 생각해서 풀면 되지 않는가? 양도 늘리고 질도 늘리고 두 개 다 챙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양적인 목표는 눈에 잘 보여요. 그래서 눈에 잘 안 보이는 질적인 목표가 뒷전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결국 질을 희생해서 양을 늘리게 됩니다. 하루에 하나를 풀겠다, 이틀에 하나를 풀겠다, 이렇게 양적인 목표가 있으면 질, 퀄리티, 생각의 깊이가 충분히 안 갔더라도 그 양적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일 한 개씩 새로운 기출과제를 푼다. 이렇게 계획을 놓고 실행을 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첫째 날에 과제 A를 풉니다. 풀었더니 결국은 미흡한 수행이 나왔어요. 이 문서를 썼는데 이 문서를 내가 봤을 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게 잘 작성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다짐을 합니다. 다음번에 잘 풀자 하고 다짐하고 이 과제에 대해서 내가 쓴 문서를 더 고치거나 디벨롭하거나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럼 다음 날이 되면 과제 B를 풉니다. 과제 B를 풀면은 또 미흡한 수행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다짐합니다. 또 다음번엔 잘 풀자. 그리고 나서 과제 B에 대해서 작성한 문서 이거를 또 개정하거나 개선하는 작업을 안 하고 다음 날에 또 하나 풀어야 되니까 그런 작업할 시간이 없으니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 날에 또 과제 C를 풉니다. 그러면 또 미흡한 수행이 나오고요. 또 다음번엔 잘 풀자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매일매일 반복되게 됩니다.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발전이 없지?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초조함이 증폭됩니다. 시간은 가고 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왜 늘지를 않나? 이래서 초조해집니다. 사실은 미흡한 수행을 100번 해봤다고 해서 실전에서 우수한 수행이 나올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을 한다고 해서 실제 실력이 향상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기출과제를 안 풀어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이런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기출 과제가 굉장히 많아요. 수백 개가 있는데 이 리스트를 쭉 살펴보고 리스트를 살펴보았을 때 이 과제는 좀 풀기 싫다. 이렇게 느껴지는 과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느껴지는 소수의 과제를 일부만 골라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쉬운 거 놔두고 어려운 것만 골라서 푸는 거죠. 이거는 쉽겠다. 난 이거는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 익숙하고 뭔가 편하네.
잘 아는 소재 같아. 이런 건 하지 말고, 아,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진짜 어렵겠다. 이거 풀기 싫다. 이런 과제를 골라서 풀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일부러 어려운 것을 풀어봐야 낯선 문제 상황에 적응하는 학습 지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내가 어떤 기출과제나 연습과제를 풀어봤다고 하더라도 실전에서는 나한테 낯선 소재, 잘 모르는 용어 이런 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학습 지향성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학습 지향성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학습 지향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모르는 용어 나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 2편, 성격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추천 영상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천하는 방법은 몇 개 선별한 소수의 과제를 시간을 많이 들여서, 오랜 시간을 들여서 다각도로 고민해 보면서 한 개의 과제를 깊이 있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연습할 때는 이 기출 과제를 가지고 문서를 작성할 때 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처음부터 시간 제한을 두고 문서를 작성하면은 깊게 생각을 안 하고 시간에 쫓겨서 급급해집니다. 그냥 문서를 채우기에 급급해집니다. 그래서 깊게 생각을 하지도 않고 퀄리티 있는 문서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먼저 문서를 써보는 작업을 우선 하고, 그 다음 단계에 시간 제한을 두고 문서를 작성하는 작업은 별도로 연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처음부터 시간에 쫓기면은 생각을 깊게 하지 않아서 우수한 수행을 하지 않고 미흡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습하는 원리에 대해서는 역량평가에서 침착한 대응이 유리한 이유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시 역량평가에서 수많은 기출과제를 다 풀어봐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